자, 봅시다. 진도 나갈게요. 부정적분과 정적분 단원입니다. 이제 마지막 대단원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쯤에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그 다음에 넓이, 이렇게 나가면 바이블 거의 다 끝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일단 부정적분이 무엇이었고, 정적분이 무엇이었냐를 복습하면서 조금 실전적인 개념 한 개 정도 추가로 강의할 테니까 그 부분을 잘 들어봅시다. 자, 일단 용어부터 한번 복기를 해보자. 부정적분, 정적분, 미분. 이렇게 세 개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부정적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부정적분의 정의는 이렇게 말로 해주시면 돼요. 미분에서 개가 되는 원래 게 뭐임? 을 멋있게 말하면 미분을 거꾸로 하는 것 해서 미분의 역연산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그렇지? 우리가 나누기를 초등학교 때 어떻게 정의하냐면 곱하기의 반대 이렇게 정의하는 것처럼 부정적분의 약속이 미분의 역함수는 또 뭐야? 미분의 역연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서로 반대다 뭐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관계식 성립합니다. 얘네 둘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되겠지. 인테그랄 이 기호의 뜻이 뭐냐면 미분하여 뭐가 되는 놈들? 그렇죠. 미분하여 스몰 fx가 되는 놈들. 자, 여기 있는 들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지. 왜냐면 예를 들어서 미분을 했을 때 EX가 되어주는 원래 함수가 딱 하나만 있던가? 아니었단 말이지. X의 제곱도 괜찮고 X의 제곱 플러스 1도 괜찮고 이와 같이 뒤에 숫자가 붙어있는 건 다 괜찮더라. 그래서 저런 친구를 일반화하여 그냥 컨스턴트 C로 표현하면서 X의 제곱 플러스의 C, 이것이 바로 미분을 하면 EX가 되는 그런 친구예요 라고 약속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적분상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 중요한 건 이 부정적분이라는 건 일종의 집합의 느낌이야. 즉, 요 기호 자체가 뜻하는 바가 뭐냐 하면 미분하여 EX가 되는 친구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이런 느낌.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랑 이것이 다르다는 걸 느껴주셔야 돼. 인테그랄 EX DX라는 거랑 인테그랄 ET DT는 다르다. 왜냐면 얘는 무엇에 대한 함수고 x에 대한 함수라는 뜻이라면 요것은 바로 t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부정적분은 적분 변수가 다르면 그들을 같다고 보지는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정적분이란 무엇입니까? 까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정적분이 뭐냐? 라고 한글로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부정적분의 무슨 값 차? 부정적분의 함수값 차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됐었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스몰 fx dx. 기호로는 이렇게 쓰죠. 라지 fx라고 써놓고 꺽쇠 끼고 a부터 b까지 다 이렇게 한번 써준 다음에 실제로 라지 f라고 하는 부정적분에다가 b를 대입한 함수값, 그 다음에 라지 f에다가 a를 대입한 함수값을 빼는 것이다. 왜 이름에 정, 부정이라는 말이 붙냐? 말 그대로 얘는 적분상수 C 때문에 정해지지가 아니해서 문제에 추가적으로 F형은 1이다 이런 게 있어야만 정해지는 친구. 반면 얘는 요 라지 F라는 쪽에도 똑같은 적분상수 C가 있을 거고 이 뒤에 라지 FA에도 적분상수 C가 있을 거다 보니까 이 둘을 빼는 순간 적분상수가 1이든 2든 100이든 간에 상관없이 어떤 고정된 값이 나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뭔가 definite, 정해진다, 정적분, indefinite, 정해지지 않는다, 부정적분 이렇게 용어했던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부정적분과 정적분 사이의 관계, 그게 바로 이거고 정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정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는 이제 다음 시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쪽에서 보게 되겠지만 다 알고는 있을 겁니다.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dt다. 얘를 ddx 해주시면 뭐가 되더라?
fx가 되더라. 이게 바로 정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다라는 식이고 미적분의 기본 정리 1 이렇게 부르는 친구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결국 이 단원들 통틀어서 기본적인 개념은 이 녀석이 이거다. 미분에서 fx가 되는 놈들. 그 다음에 정적분과 부정적분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정적분은 부정적분의 함수값 차이야. 그 다음에 정적분과 미분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역함수의 아니면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처럼 미분하면 fx입니다. 요 세 개가 굵직한 기둥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기본적으로 치환적분이 부분적분 같은 미적분에서 배우는 적분 테크닉을 안 배우는 수투에서는 단순히 뭐만 하면 된다. 실제로 미분에서 개가 되는 원래 게 뭐냐만 떠올리면 돼. 근데 그럼 다항함수는 너무 쉽단 말이지. x의 제곱, 3분 x의 제곱, x 4제곱, 5분 x 5승 너무 쉬워.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좀 유일하게 네가 잘 봐줬어야 되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수투에서 유일하게 배우는 미분법의 이름이 뭐지? 곱의 미분법. 자, 그래서 곱의 미분의 흔적. 이것은 문제를 풀면서 바로 즉각 봐주셔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f' 곱하기의 g 플러스 f 곱하기의 g'은 어쩌시구리다 라는 식이 나왔어. 보자마자 양변 적분 해서 뭘 미분한 식이구나 이거는. f 곱하기 g를 미분한 식이겠구나. 예시랑 같이 가보자고. 만약에 이거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바로 즉시 우서가 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오늘 컨셉 좀 그렇게 잡았니? 똘추로 잡았으니까. 자, 이런 걸 봐야 된다는 뜻이고. 마찬가지로 빈출되는 보기로는 이런 느낌도 있어. x, f' 더하기 f. 이것이 예를 들어서 3x의 제곱이다. 그러면 지후야, 이거는 뭘 미분하면 왼쪽처럼 나온다, 야. 그렇지. 그러니까 x란 함수랑 fx란 함수를 곱한 것이 x의 세제곱 플러스 어쩌시구리로 진행되는 거겠지. 이런 걸 느껴주셔야 되는 거고. 이런 건 얼마든지 예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건 어때? x의 제곱 곱하기 f의 프라임 플러스 2xf. 너무 티가 나죠? 얘는 뭘 미분했을 것이다? x의 제곱 곱하기 fx라는 걸 미분했을 것이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뭔가 곱의 미분의 결과물 같은 게 보이면 이것은 맞다. 바로 봐야지. 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곱의 미분의 흔적을 잘 찾자라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넓이 단원 들어가서 처음 배우는 거지만 우리는 순서 다 뒤죽박죽 공부할 거니까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 넓이죠, 말 그대로. 자, 하지만 좀 조심을 해줘야 되는 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 기호를 볼 때 당연히 여기 있는 인테그랄이야. 마치 시그마처럼 a부터 b까지 더해라 라는 거고, p 적분함수 누구를 더해라 라는 거는 이 안에 있는 것일 거고, 그 다음 여기 있는 dx라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야 된다. 얘는 x축에 양의 방향으로 라고 방향까지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x축에 둥둥 떠 있습니다.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습니다. 실제 여기에 면적을 s라고 하자. 그렇다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지후에 뭐가 나오는 게 맞는데? 넓이 s가 나오는 게 맞는데, 만약에 네가 적분을 이렇게 반대로 b부터 a까지의 fx dx다라고 해버리면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s. 왜냐면 b부터 a까지라는 건 이런 방향이라 요 dx 원래 방향과 역방향이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거 좀 조심하면 돼요. 만약에 fx가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 면적 양수값 그것을 s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석씨 이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s야 마이너스 s야? 그렇지. 왜냐면 순방향으로 적분을 했는데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이너스가 나와줘야 되고, 반대로 지후야 a부터 b까지 fx dx 하면 뭐가 나와야 돼? a부터 b인데 왜 플러스예요? 일부러 한번 낚아봤습니다. b부터 a다 이렇게 방향이 반대가 됐을 때 반대인데 음수니까 플러스 값이 나와야 되겠지. 이렇게 방향까지도 신경을 써주시면 된다. 맞냐?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3, 4차 함수의 극값 차이, 높이 차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했던 거 한 번만 더 할게. 식으로 바로 쓸게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것이 정적분의 정의대로 계산을 하면 fb-fa다. 준성아, 이 식을 한글로 해석해봐. 무엇은 무엇과 같다야? 그렇지. 도함수의 넓이는 원함수의 뭐다? 원함수의 함수값 차. 기니까 그냥 높이 차라고 줄여 말하겠습니다. 원함수의 높이 차이다. 요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극값 차이 공식들을 다 유도를 했던 거지. 자, 그래서 한 번만 그래도 복습할게. f의 프라임이란 함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a, b, c 각각 x, f가 있다고 칩시다. 자, 여기에 실제 넓이가 3이라고 하고 여기에 실제 넓이가 5다라고 했을 때 보현아, 이 넓이 3이 의미하는 바가 원함수 fx 입장에선 무엇인 거예요? 얼마만큼 커졌다? 3만큼 커졌겠네. 여기는 지후에 얼마만큼 뭐 했다? 5만큼 줄어들었겠네 라는 높이 차이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개념은 그 높이 차이 공식을 유도하는 거기뿐 아니라 어디에도 잘 활용이 되냐면 속도, 가속도, 속도, 거리, 그 점의 직선 운동 쪽에서도 활용이 됩니다. 뭔 말이냐면 봐봐. 네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뭐 위로 아래로 생각해도 괜찮고 뭐 앞으로 뒤로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앞으로 3m만큼 전진했다가 뒤로 5m만큼 전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착을 했어요. 너의 변위는 얼마야? 마이너스 2 플러스 2 뭐 8 뭐야? 마이너스 2, 그치? 변위라는 건 상대적인 위치 관계를 보는 거니까 마이너스라는 값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였지. 반면 이동 거리는 8, 3 갖고 5 왔으니까 앞뒤 재고 그냥 크기만 보니까 8. 그거를 인테그랄로 나타내보면 이겁니다.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해보자. 그럼 보세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실제로 뭐가 나올까요? 그렇지.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야. 왜냐면 이것은 정적분의 정의대로 써보면 f의 b 마이너스 f의 a. 시작점과 끝점의 높이 차이니까 마이너스의 2다. 그래서 요 기호가 의미하는 어떤 물리적인 의미는 변위, 위치 변화량이라는 의미를 가질 겁니다. 왜? 아, 뭐 이거나 씨발 좀. 자, 그러면 이번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자, 보세요. 절대값의 f'의 x dx. 이거를 물리로 바꿔 해석하면 더 편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는 무엇이 존재하죠? 부호가 방향이 존재하는 벡터 값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속도를 적분한 거니까 부호가 살아있으니 위아래를 감안해서 마이너스의 2지. 근데 요거는 속도에다가 절대값 붙인 건 뭐였더라? 속력이지. 이거 물리 쪽에서 얘기하면 속력이 될 거예요. 그럼 속력의 적분값은 뭐야? 이동거리지. 무조건 양수로 취급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갖는 어떤 물리학적 의미는 이동거리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실제로 문제 이런 게 나왔을 때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렇게 한다고 A부터 C까지는 양수니까 이렇게 되겠군. 그 다음에 C부터 B까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할 건데 만약에 fx의 그래프 같은 게 안 주어져 있는 상태라면 언제 바뀌는 데를 모르니까 당황한단 말이지. 근데 이걸 이렇게 굳이 쪼개지 말고 의미대로 생각하면 이거는 x equal a부터 b까지 가는 동안 얼마나 이동했느냐. 그러면 딱 그냥 얼마라고 보면 되는 거야. 순서 바뀌었지만 3 더하기 5는 8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런 기호가 나왔을 때 이게 변위구나, 이게 이동거리구나 라는 것을 알고 절대값을 풀지 않고도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야. 만약에 그런 문제가 아니면 당연히 뭐 양음을 나눠야 될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하고 문제를 보셔라.
됐죠? 자, 기본적으로 부정적분, 정적분 해봤으니까 문제 빨리빨리 풀어볼게요.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후씨, 누구야, 뭐야, 뒤지고 싶어. 누가 고무줄 튕겼어? 아, 오른손 다쳤으니까 왼손으로 해야지. 주사 놔줄게. 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fx는 그냥 주어져 있는 거고 나 조건 함수 f 더하기 gx는 함수 f-2gx의 부정적 분 중 하나다. 헷갈리는 거야. 누구를 미분하면 누가 되는 건데. 지구 왼쪽을 미분해야 오른쪽이 되는 거야? 오른쪽을 미분해야 왼쪽이 되는 거야? 그치? 이런 게 헷갈릴 땐 그냥 이렇게 단순히 바꿔 말해봐봐. 2x는 x제곱의 부정적 분이다 라는 말이 맞을 건지 아니면 x의 제곱은 2x의 부정적 분이다가 맞는 건지 뭐 이렇게 해보면 안 헷갈릴 거예요. 당연히 밑에 게 맞는 이야기겠지. 그러면 왼쪽 거를 미분합시다. 따라서 f 플러스의 g라는 거를 미분을 해봤더니 뭐가 될 거냐면 f-의 2gx가 된다. 자, 근데 fx라는 친구가 뭐냐면 3차 함수 2x의 세제곱 마이너스의 7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의 3입니다. 자, 뭐 해야 될까? 요거 무슨 식? 항등식. 항등식 보이면 당연히 뭐부터 해봐야 돼? 차수 비교부터 해봐야 돼. 왼쪽은 f가 3차야. 그쵸? 그럼 만약에 g가 3차보다 더 큰 4차라고 치면 4차를 미분하니까 좌변 몇 차? 3차. 근데 우변은 여전히 4차. 모순. 만약에 g가 더 낮은 2차라고 쳐보자. 3차 함수 더하기 2차 함수니까 3차야. 3차를 미분하니까 몇 차? 2차. 우변은 3차. 모순. 따라서 gx는 3차식이어야 됨. 근데 이제 몇 x 세제곱인지를 또 최고차항을 봐야 되겠지. 왼쪽을 미분하면 당연히 3차를 미분해서 몇 차? 2차가 됩니다. 왼쪽이 2차가 됐어요. 그럼 당연히 오른쪽도 몇 차가 돼줘야 되는데 2차 식이 되어줘야 되는데 f에서 2g를 했더니 2차가 됐대. 따라서 g는 1로 시작하는 3차식이겠죠. 나머지는 당연히 모릅니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한 다음에 이제 항등식의 계수 비교로 가겠습니다. 자, 이걸 쓸게요. 바로 우석 씨가 바로 왼쪽 더하면서 미분까지 한 번에 진행합시다. (9x의) 제곱 더하기. 오케이. 자, 그러면 보현이가 우변을 암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a x제곱 좋아요. 4 마이너스 2bx 더하기 3 마이너스 그렇지. 자, 그래서 계수비교 하시니까 a가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의 8. 꽤 크네요. 그 다음에 그러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맞춰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30 맞춰야 되니까 17. 17 맞춰야 되니까 C는 마이너스에 얼마냐? 18.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때 G의 1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지후야 G의 1은 결국 뭐 하면 돼? 개수들을 다 뭐 한다는 의미였지? 개수들을 다 더한다는 의미로 바로바로 받아야 됩니다. 허이 해주시면 이 마구 마팔 마이너스 8인 것 같아. 없네. 3 마이너스 2c야? 왜 2c죠? 아, 2배 해야 되니까요. 2c. 21이니까 마이너스 9. 그러면 정답은 1이겠네.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다음 함수 fx에 대하여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일단 부정적분 나오면 일단 미분해놓고 보는 거다. g'x라는 것이 바로 xfx다. 자, 그렇다면 따라서 문제 f 곱하기의 g가 무엇이다 라고 나왔는데 3x의 4제곱 플러스 10x의 세제곱 플러스의 8x의 제곱입니다. 어떻게 할까 이거? gx에 관해서 정리해본다? 괜찮은 것 같아. fx를 뭐라고 쓸 거냐면 x분의 gx다라고 써보자 이거지. x분의 g'. 그럼 x분의 g' 곱하기 g, 그것이 요거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고. 그러면 결국은 g 곱하기 g의 프라임, 이게 뭐가 나오냐면 3x의 5승 플러스 10x의 4승 더하기 8x의 3승. 맞나? 그치? 자, 그러면 나 G3 구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차수를 먼저 비교해볼까? 3 차면 되겠지? 그러면 GX란 친구가 최고 차이 잠깐 모른다 치고 AX의 세제곱으로 시작을 했었다라고 치면 G의 프라임은 뭘로 시작할 테니까 3AX의 제곱으로 시작을 했었을 테니까 A가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겠군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지. 그치? 얘네들을 곱하면 3A 제곱이니까 그게 3이 되려면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나눠봅시다. 만약에 A가 1이라고 치자. 그러면 결국 GX라는 친구를 노가다 문제네요. X의 세제곱 그 후 미지수로 두자. BX의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의 D다라고 합시다. 그 다음 G의 프라임이라는 친구를 직접 써보면 3X의 제곱 플러스의 2BX 플러스의 C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곱해서 개수 비교하자. 하기 전에 이거를 봐야 돼. 다 하면 되는데 먼저 이걸 봤어야 돼. 항상 다항식 나오면 혹시 뭔 좀 특이한 다항식이 아닌가를 봐야 돼요. 얘 어떤 다항식이냐? 인수 x가 몇 개 있어? 3개 있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원래 인수가 2개였던 함수를 미분하면 인수 몇 개 되게? x 인수 하나 되지. 더 줄어들 수 있지만 일단 하나는 될 거야. 왜냐하면 인수가 하나 있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 x 이렇게 써진다는 뜻 아니야. 그 말은 전개를 해보면 3x 플러스 0 이렇게 끝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미분해버리면 당연히 또 이게 생길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수가 하나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3개인데 원래 거에서 하나 줄어든 게 G' 거의 개수야. 몇 개야? 2개, 1개겠지. 라는 거를 먼저 찾아놔야 될 것 같아요. G에 X의 제곱이 있고 G'에는 X가 있다. 즉 여기서 A, B, C, D로 무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걸로 끝내야 된다 이거지. Bless you. 자, 따라서 G의 프라임 하면 이제 3X의 제곱 플러스 2BX 이렇게 나올 테니까 둘을 곱해봅시다. 둘을 곱하면 묶어놓고 곱해야 되겠지. X의 제곱괄호 X 플러스 B다라고 쓰고 이쪽은 X괄호 3X 더하기 2B다라고 써주는 게 낫겠습니다. 따라서 둘을 곱하면 X의 세제곱 괄호 X 플러스의 B 그 다음에 3X 플러스의 2B 그게 뭐랑 같으면 되냐? 우변 또한 묶어 놓자고 3x의 제곱 더하기 10x 플러스의 8이다. 맞니? 그러면 b가 또 두 가지가 b는 한 가지 있나? b 뭐니? 2겠네. 그래 여기 8 맞아 떨어지고 이렇게가 10 맞아 떨어질 테니까. 근데 이제 문제에서 F형은 양수라고 했으니까 F를 찾아내야 돼. F가 뭐지? F0, 오잉? F0은 여기서 알 수가 없는데 직접 넣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거야. X랑 Fx를 곱한 게 G'X인데 지금 내가 G'X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다? Fx다.
자, 그러면 여기서 f의 0이 양수다라는 거 만족하니 안 하니? 하죠. 그럼 반대편 케이스가 안 했던 거겠네. a가 뭐일 수도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었으니까. 이쪽은 아마도 풀다 보면 f의 0이 0보다 작거나 같게끔 나올 거예요. 오케이? 너무 시간 낭비는 안 할게. 자, 그래서 정답을 구해보시면 G의 3, G3 여기 있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9, 괄호 3 더하기 2, 9, 5, 45. 정답은 45겠네요. 배유? 아니면 뭐 이런 짓 해봐도 괜찮아요. 요거를 다르게 처리하고 싶은 사람. 권장되는 풀이는 아닙니다. 수투에서는. 미적분에서도 비슷하게 적분 단원 들어가면 미분의 흔적을 봐야 돼요. 뭔가 미분의 흔적을 안 느껴져? 이거 미적분에서 해야 될 거라서 미리 봐두자. 뭘 미분하면 저런 게 나올까? 그쵸. 2분의 1에 gx의 제곱이라는 함수를 미분한 거지. 그러면 속미분 2 내려오고 g의 1 쓰게다가 속미분 g' 나올 거 아니야. 그것이 바로 이거였구만. 맞냐? 그러면 그렇다면 미분하기 전인 2분의 1 곱하기 gx의 제곱이라는 함수는 뭐였을까? 거꾸로 적분해 볼게. 몇 x 몇 승? 2분의 x의 6승 플러스 몇 x 몇 승? 2x의 5승 플러스 몇 x 몇 승? 2x의 4승. 따라서 g의 제곱은 x의 6승 플러스 4x의 5승 플러스 4x의 4승이다. 이거는 x의 제곱, x의 4제곱을 묶어냈다고 치면 x 플러스의 2의 제곱이기도 하죠. 따라서 gx라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 x제곱과로 x 플러스의 2. 그게 답이었던 거고, 또는 반대편도 가능하니까 일단 적어놓긴 해야 되겠지. 맞니? 그래서 요거는 뭐 보인다면 봐주세요. 어차피 미적분에선 해야 될 짓이니까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미분의 흔적을 찾자 이런 거거든. 그래서 3번도 보시면 F형은 G형이다 는 마음속에 품고 일단 나 조건 보자마자 아 이거 뭐 미분했네가 보여야 돼. 그렇지. X 곱하기 FX를 미분한 거네 라고 보여야 되겠지. 즉 부정적분이라는 기호를 따로 쓰지 않더라도 머릿속으로 적분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XFX는 하고 쓰면서 지후가 머릿속으로 적분해 주겠지. 컴온. 그렇지. 적분상수 C. 그 다음에 적분상수 C는 수치 대입 등등으로 천천히 지워나가면 됨. 0 대입하니까 0이 있어야 돼서 C는 없겠지. 그러면 fx라는 함수가 결국 뭐가 될 거냐면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4x 더하기의 3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다조건은 뭐 너무나도 쉬운 거지. 미분해서 이거래. 그럼 f 더하기 g는 하고 써야 되겠죠. 우서가 f 더하기 g는이 뭔데? 오케이. 자, 그런데 상수항 F0이 G0이랑 똑같아. 근데 fx는 구했음. 둘 다 3이란 뜻이겠지? 그러면 F0, G0은 6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 둘을 빼주시면 당연히 G가 나오겠죠. 근데 식을 직접 구하기보다 그냥 G1 구하라니까 숫자 대입해서 풀게. 뭔 말인지 알지? 이거 빼서 GX는 뭐다라고 쓰고 1 대입하는 것보다 숫자가 편할 것 같으니까. 자, F의 1이란 건 무엇이냐면 3이었겠죠. 그 다음에 F의 1 더하기의 G의 1이다라는 것은 무엇일 거냐면 12겠지. 따라서 정답은 9다로 봅시다. 지후 그거 알아? 이제 방학 절반 지났어. 근데 지금 미적분 3단원 듣고 있어? 미적분 단원 총 10개 정도 될 텐데. 어떡할 거야?
으이그, 나 견문색 있나봐. 너 네 미래를 미리 알고 있었어. 방학 시작하기 전부터 거의 알고 있었어. 거의 카타쿠리 수준이야. 아유, 지구야. 화이팅 하자. 이제 나이도 한 살 더 먹었잖아. 이제 만 18세 아니야? 19 되는 거야? 17 되는 거야? 진짜? 한국 나이가 18이니까 만 나이로 그거 하나 따라오는 거구나. 아직까지 16살이었어? 그렇지, 맞아. 그렇구나. 귀엽다, 귀여워, 씨발. 자, 봅시다. 제곱차의 계수 1인 3차 함수가 그래프와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조건 보자마자 또 미분의 흔적. gx가 뭐 곱하기 뭐 플러스 뭐구만. 그쵸. xfx 더하기 c구나 라고 찾아주면 되고, 그 다음 나조건. 극대값이 81이고 극소값이 0이나래. 식을 쓰자. fx 작도할 수 있을 걸.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x 괄호 x 마이너스 알파의 몇 승? 제곱. 이거 플러스 c. 근데 극대값이 81이고 극소값이 0이다. 즉시 c는 0 정도는 보이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이 친구는 x축과 0과 알파에서 두 번 접하는 이쁜 w고, 그렇다면 극대값이라는 것은 절반인 2분의 알파일 때 나올 거고, 따라서 2분의 알파를 한번 대입을 해보자. 자, 이준선 뭐분의 뭐의 몇 승? 총 4승이니까 16분의 알파의 4승. 근데 그것이 81. 정호야, 즉시 알파 얼마? 6. 2의 4승, 3의 4승 보셔야 되니까 6. 그러면 3분의 알파를 구해주세요. g의 3분의 알파? g의 2를 구하라는 뜻이겠지? 그러면 2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의 제곱이겠지? 64. 지금은 계속 미분의 흔적을 찾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5번 보도록 할게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두 함수 fx, g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fx는 x 이퀄 2에서 극소값 0을 갖는다. 그래프 그려놔야지. 이렇게 2,0에서 접하는 친구구만. 그 다음에 나조건. 나조건 보자마자 뭘 미분하면 우변처럼 나오겠네. 그렇죠. x-2 곱하기 fx의 미분의 흔적이었겠구나. 플러스 c까지 붙여놓고, 함수 gx는 x 이퀄 2분의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4분의 3을 갖는다. 자, f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바로 그거를 대입하면서 gx를 작도하자. fx는 x-2 몇 개 갖고 있는 거임? 2개. 그럼 합쳐서 이제 3개가 되고, 나머지 하나를 알파라고 그냥 두겠습니다. 그러면 x-의 알파 플러스의 c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g라는 친구는 어떤 4차 함수야? 쉬었다 가는 4차 함수겠네. 그 쉼터의 높이가 c인 거지. 그래서 알파에서 만나고 2에서 3중근. 방향을 이 방향으로 잡고 그린 것은 그 다음을 미리 좀 봤기 때문에 x 이퀄 2분의 1일 때가 최소다. 자, 우서가 비율관계 몇 대 몇? 3대 1. 따라서 알파가 얼마게? 0. 그러면 이 타이밍에 이제 gx를 다시 한번 써놓고 최소값을 구하러 가야 되겠지. 자, 결국 gx란 친구가 뭐였냐면 최종적으로 g는 x 하나에다가 x-2의 세제곱 플러스의 c였다. 근데 당연히 최소값이 얼마일 때 생기는 거니까 2분의 1일 때 생긴다라고 문제 줬으니까 해보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을 3번. 일단 마이너스에다가 16분에다가 27 플러스 c. 그것이 마이너스 4분의 3. 따라서 c가 얼마인지 암산 좀 해주세요. 16분의 15. gx 완성. f1과 g를 구하러 가자. 알파가 0인 타이밍에 fx 나왔었죠? fx도 옆에다가 쓰겠습니다. fx는 x 하나 가지고 x-1을 2개 갖는 친구였겠죠. 따라서 f의 1이 얼마냐면 1이네. g의 1이 얼마냐? 이거 힘드네. 1이면 마이너스 16분의 1인가? 맞아?
따라서 얘네들의 합은 16분의 15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31이죠. 자, 그 다음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잉? 웬 8번? 뭐냐? 8번이 3개야?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아까 정적분은 방향을 잘 봐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인테그랄 0보다는 큰 두 실수 a, b에 대하여 a부터 b까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의 k, 요게 항상 0보다 크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봐봐. 0보다 큰 이 오른쪽에서 3차 함수가 적분을 했더니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된대. 그러면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생기면 모든 a, b에 대해서 적분값이 양수인가? 아니지. 왜냐면 음수인 구간이 살짝이라도 존재하면 이렇게 잡아버리면 음수가 돼버리거든. 그렇다는 건 시작 포인트가 이렇게 밑에 있는 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일단 0,1 때는 어느 쪽에 있자? 0,1 때 위쪽에서 이렇게 오자. 근데 또 꿀렁하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또 될까 안 될까? 안 되겠네. 이렇게 잡아버리면 적분값이 음수니까. 아, 그렇다는 건 0,1 때 위에서 시작하되 내려갈 때는 x축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돼, 안 돼? 안 되겠다. 이렇게 잡아줘야겠네. 이해되냐? 그렇다는 건 이 함수의 무슨 값이 뭐보단 어떠차야? 그렇죠. 극소값이 0보단 크자야. 자, 따라서 극소는 f라고 그냥 표현하고 할게. f의 얼마게 미분해봐 또는 그냥 머리로 해도 됨. f의 1이겠죠. f의 1은 k-의 2, 이게 0 이상입니다. 정답은 2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8번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방금 적분값과 부호라는 관점에서 이런 공부를 해볼게. 들어봐. 이거 중요하다. 인테그랄, 물론 a보다는 b가 크다고 할게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 dx랑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절대값 fx dx가 같았다. 두 번째 상황, 인테그랄 a부터 b까지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절대값 fx와 완벽히 마이너스였다. 세 번째,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 dx랑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fx가 같지 않았다. (2번) 상황도 제외할게요. 자, 1번, 2번, 3번이 각각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충 머리로 생각하는 그게 맞을 겁니다. 이게 뭔 말이야? 이 구간에서 함수값이 항상 뭐다? 양수다. 얘는 항상 음수다. 얘는 f의 부호가 어떻게 된다? 적어도 한 번이라도 바뀐다죠. 이게 되지. 왜냐면 상쇄를 시키느냐 상쇄 안 하고 다 덧셈으로 봐주냐의 차이니까. 이걸 감안하고 이제 8을 보면 돼요. 자, 2차 함수 fx가 f1은 1이고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1부터 3까지 절대값 fx 빼기 1이 그냥 절대값 1 빼기 fx 반대가 돼버렸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4래. 3부터 4는 똑같대. 뭔 말이야? 1부터 3 사이는 뭐보다 어떻게 있다 이거야? 그쵸? 상수함수 y는 1이 있고요. 일단 1,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2차 함수가 지나갈 건데, 그치? 1에서부터 3까지는 절대값을 취한 거랑 그냥이랑 쌩 반대래. 이렇게 대주면 fx-1이란 건 음수고 1 빼기 fx라는 건 양수니까 절대값이 CY 같아지겠지.
플러스 그 결과가 4라는 건 무엇이 4라는 거야? 여기에 넓이가 4라는 거지. 맞냐? 자, 그 다음 3부터 4까지는 똑같대. 여기 있다 이거지. 양수면 될 거 아니야. 이해되냐? 그러니까 위에 거랑 아래 거를 합쳐서 여기가 3인 걸 알게 된 거예요. 뭔 말이냐면 위에 식만 있으면 3의 위치가 정확히 여기라고 확정할 수 있나? 말로 먼저 해볼게. 위에 있는 식이 나한테 알려주는 건 뭐냐면 구간 1,3에서 fx-의 1이라는 것이 양수다, 음수다? 음수다라는 걸 알려주지. 자, 내가 일부러 헷갈리게끔 문제를 해놓은 건데 헷갈리실 테니까 보세요. 지금부터 fx-1이라는 함수를 새로운 함수 gx로 한번 더 볼게. 그럼 훨씬 보기 편할걸?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무엇인 거냐? 절대값의 gx죠. 그게 인테그랄 1에서부터 3까지 그냥 gx랑 부호가 어떻대? 반대래.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인테그랄 3에서부터 4까지 절대값의 gx dx가 인테그랄 3에서부터 4까지 그냥 gx dx랑 똑같대. 그지? 그러면 확실하게 할 수 있다. 아, 이거는 1에서부터 3 사이의 범위에서는 gx가 0보다 어떻다? 작다. 작으니까 부호가 반대가 됐겠지. 절대값을 붙인 건 플러스가 돼버렸고 얘는 그냥 적분하면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같다고. 그 다음 절대값을 씌운 거랑 그냥이랑 똑같다는 것은 이 구간 3,4에서 g는 무슨 수다? 양수다. 그러면 3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라는 것 때문에 두 개를 합치셔야 결국 gx라는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이거지. 되냐? 근데 여기의 넓이가 얼마라고? 4라고. 2차 함수의 요 넓이, 바로 최고차항을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2차 함수의 넓이 공식 뭐였더라? 6분의 a 곱하기 델타 x가 2내 2의 몇 승? 3승. 그것이 4다. a는 3이다. 따라서 저기 있는 gx라는 2차 함수가예요. fx가 아니고. 그게 3괄호 x-의 1 빼기 x- 곱하기 x 빼기 3이었다. 물론 이게 fx 빼기 1이니까요. 이 항을 1만큼 해주시면 되겠죠. f의 5를 구해봅시다. f의 5는 25. 맞니? 3, 4, 2, 3, 4는 24 넘어가서 25. 됐죠? 자, 그 다음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네, 아직도 8번이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함수 f'0과 f'2가 제로다. 지후야, 뭔 말이야? 그렇지. 자, 그 다음 나조건 f의 -1과 f의 2는 2다. 뭐 비율관계를 몰라도 알려줬으니까 요만큼의 높이가 플러스의 2, 여기가 마이너스의 1이 돼요. 자, 8번은 문제 의도가 딱 하나입니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절대값의 f'x라는 기호가 나왔을 때 이거를 무식하게 다시 하지 말자. 보자마자 이게 x값이 마이너스의 1부터 2까지 바뀌는 동안의 뭘 보라는 뜻이구나? 이동거리를 보라는 뜻이구나. 좌표가 얼마나 위아래로 움직였습니까? 아래 뜻하는 거라고 했지. 자, 그러면 그게 4래. 그 말은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다가 이만큼 내려왔습니다를 합쳤더니 4래. 이 간격이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지. 그러면 극값 차이가 2다라는 건 나에게 무엇에 대한 정보를 줄까? 최고차항 공식이 뭔데요? 2분의 a 곱하기 우서가 뭐의 세제곱? 그쵸. 델타 x는 극대와 극소입니다. 2의 세제곱. 그것이 2니까 최고차항 a는 2분의 1. 따라서 fx의 식을 작도해봅시다. 보현이가 작도해주세요. 누구의 위치 관계를 세울까? 잘 생각하면서. 오케이. 그러면
플러스 1 아닌가? 아, 마이너스 2부터 불렀군요. 좋아요. 앞에 채워주고 더하기. 따라서 F의 0은 상수항을 찾는 느낌으로다가 4. 아이고, 굳이 그 식 세울 필요도 없었네. F0 여기였네, 애초에. 그렇게 됐다. 자, 그 다음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함수 fx의 도함수 f'x에 대하여 f'x는 0이 서로 다른 세 식은 알파, 0, 베타를 갖고 세 등차, 서로 다른 뭐니? 순서로 등차 수열이 이룬대. 알파, 0, 베타. 이게 f'. 그러면 4차함수 f는 어떻게 생긴 거야? 완벽한 w 모양으로 생긴 거지. 이게 fx. 그 다음 fx 이퀄 9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러면 9가 어디를 지나가면 될까? 극대. f알파가 마이너스 16이다라는 건 여기 극소가 마이너스의 16입니다. 0이고 알파고 베타다. 일단 fx의 식부터 세웁시다. 즉 알파랑 베타를 찾읍시다. z후가 fx의 식을 한번 세워보세요. x 플러스 알파라고 쓸게요. 마이너스의 16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f알파를 대입해보자. 아니지. 뭘 대입해야 돼? f0이 9다를 대입해야 되겠죠. f의 0은 알파의 4제곱 마이너스의 16. 그게 9다. 알파 루트 5네. 특이한 이상한 값이네요. 마이너스겠지 실제로는. 상관없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의 루트 5, 여기가 플러스의 루트 5입니다. 됐음? 그 다음에 gx의 기호를 봅시다. 절대값 f' 마이너스 f' 이렇게 돼 있나? 그때 0부터 10까지를 한번 구해봐라. 자, 당연히 gx라는 함수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절대값이니까 살짝 생각해보자. 얘는요, 만약에 기울기가 양수인 범위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0 이렇게 되는 거지. 맞나? 그 다음 f'이 음수인 데서는 뭐가 된다야? 마이너스 2의 f'이다 이렇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놓고 나보고 0부터 10까지의 g를 한번 구해봐라. 인테그랄 0부터 10까지의 gx. 자, 어렵지 않습니다. f'이 언제 양음이 바뀌니? f' 보고 있습니다. f'이 언제 양음이 바뀌니? 어차피 0부터 시작인 거 맞으니까 0부터 보면 되잖아. 언제 바뀌니? 이게 3이야? 루트 5 아니야? 어? 왜? 왜 윤희? 나 계산 잘못했어? 자, 그러면 얘는 z후 0부터 루트의 5까지는 gx가 f'이 무슨 수야? 음수야. 그렇다는 건 뭘로 나오면 돼? 마이너스 2의 f'x. 당연히 정적벽의 구간에 따라 나눠서 할 수 있으니까 루트 5부터 10까지는 f'이 양수니까 그냥 비적분함수보다 0이다. 뒤에는 무시하라는 뜻이고. 자, 그러면 이것은 이 부분 뭐 당연히 f 루트 5 빼기 f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냥 잘 생각하면 이것은 마이너스 2배 오브 뭐다? 한글로 변 위다라는 뜻이 있겠지. 0부터 루트 5까지 갈 때 얼마나 변위가 있었니? 0부터 루트 5까지 가보세요. 25만큼 줄었다. 부호도 있습니다. 변위는. 정답은 50이다겠죠. 맞냐? 오케이. 자, 그 다음 함수의 특성을 이용한 정적분 여기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기함수, 우함수, 정적분 이런 건 다 알 테니까 그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고 하나만 추가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일단 이거부터 물어봐야지. 이거 대답 못하면 우리 반에선 쪽팔린 걸로. 자, 보세요. y는 f의 2a-x. 실패했다. 이거 a 빼기 x로 써줬어야 되는데 지후가 이거 틀렸었거든. 그쵸. 이지후가 이거 어디서 틀렸, 우리 반에서 이거 하지 않나지? 이거 해놓고 이거 a에 대한 대칭이다 이지랄 했었잖아. 그죠? 그치. 아무튼, 그래, 그거구나. 자, 여기 뭐야? 이거는 y는 fx란 친구를 x equal a에 대하여 대칭시킨 함수죠. 대칭이다가 아니라 대칭시켰다라는 함수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대칭시킨 것하고 원래 게 똑같으면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바로 선대칭 함수였다라는 거지. 맞나? 자, 그러면 지후야, y는 fx를 a, b에 대해서 대칭시켜 보세요. 이렇게 물어볼 줄은 몰랐지. 여기 써줄 줄 알았지. 값이 2b-f의 2a 빼기 x입니다. 자, 이게 fx를 a, b에다가 대칭시켰다라는 뜻이고, 따라서 원래 함수 fx랑 이것이 똑같으면, 근데 등호로 쓰기보다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는 건 넘겨가지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fx랑 f의 2a-x를 더하면 2b다. 이것이 바로 3차 함수와 같은 점대칭 함수에 대한 표현법이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대칭성을 가진 함수의 적분은 좀 편하게 가자라는 거 너무나도 쉽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선대칭이 이렇게 있습니다. a에 대한 선대칭입니다. 그러면 질문, 인테그랄 a-의 t부터 a 플러스의 t까지의 fx dx는 그냥 무엇 구하고 두 배 하자. a부터 a 플러스 t 만큼만 구해버리신 다음에 두 배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 이번엔 점대칭 함수를 보겠습니다. 여기쯤 a, b에 대해서 대칭이다. 근데 내가 적분을 요 정도인 a-의 t부터 요 정도인 a 플러스의 t까지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떻게 될 거냐? 꿀렁 태극 문양 같은 게 딱 보일 겁니다. 자, 그때 점대칭점인 a, b를 옆으로 쓱 연결해주면 튀어나온 곳이 모자란 부분과 완벽하게 똑같을 것이다. 그 말은 저 노랭이의 정적분은 이 직사각형의 넓이랑도 일치할 것이다. 가로의 길이가 얼마? 2t. 세로는 얼마? b. 따라서 이것은 2t가 뜻하는 바는 적분 구간의 길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지. 여기서부터 여기가 몇 cm냐 이런 뜻이고, 그거 곱하기 b. 이거는 대칭의 높이겠죠. 됐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봐봐. 이거보단 이게 조금 더 헷갈려 하시니까 y는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치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3차 함수가 당연히 점대칭일 거고, 점대칭 점이 어디지만 파악하면 되는데 2차 항을 안 썼지? 변곡점은 0겠지? 0, 얼마야? 5지. 그러니까 이 친구의 대칭점은 0,5입니다. 맞나? 그거를 이 0에 대하여 대칭이게끔 잘 벌어져 있지? 그러면 직사각형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가로의 길이가 얼마지? 적분 구간의 길이 4지. 높이는 5. 헷갈려 하시면 안 돼. 봐봐.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의 5였어.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의 5였어. 그러면 그냥 적분값이 음수가 되는 거니까 쫄지 말고 그냥 레알로 B 하면 돼.
그러니까 설명은 넓이처럼 했지만 부호가 음수여도 통용하니까 그냥 막 쓰시면 돼요. 특히 3차 함수가 적분해야 될 때 있으면 가끔 써도 돼. 그래서 이거의 특수 버전이 뭐냐? 우함수, 기함수인 것 뿐이야. 왜? 기함수는 B가 어딘 거예요? 0. 그러니까 당연히 0이 되는 거겠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요게 그거고요. 이제 주기성 얘기를 할게요. 주기성. 자, 봐봐라. 주기성은 너무나도 쉬워. 그냥 직관적인 판단 그 자체가 다 맞는 말입니다. 자, 주기가 period P라고 하고 뭐 이렇게 0, 2P, 뭐 3P 이 정도까지만 써놓읍시다. 당연히 직관적으로 보세요. 첫 번째, 인테그랄 0부터 P까지의 fx dx랑 a 플러스의 P, 아니 a부터 a 플러스의 P까지의 fx dx 어떻겠냐? 같다 이거야. 왜냐면 a가 어디든 간에 상관없이 a부터 P만큼 옆으로 벌어져라.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 이 부분이 이 부분과 잘 채워질 테니까 0부터 P까지의 적분이랑 똑같겠지. 그래서 이거는 한글로 정리하면 적분 구간의 길이가 딱 주기랑 맞아 떨어진다면 적분을 하게 될 장소, 위치는 상관이 없다예요. 무조건 한 주기, 어디서 적분은 상관없이 0부터 P까지의 적분이랑 똑같을 것이다. 맞나? 그렇지? 자, 그 다음 그러면 그냥 사실 이걸로 다 설명이 됩니다. 그럼 보소. 인테그랄 예를 들어서 뭐 3P부터 뭐 5P 해보자. 요거는 위에 거의 결과물, 즉 한주기 적분이라고 부를게요. 한주기 적분의 몇 배겠어요? 2배다. 적분 구간의 길이가 주기의 정수 배면 적분값도 한주기의 정수 배다. 똑같게 반복될 거니까. 물론 정수 배여야 돼. 뭐 2분의 3배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겠습니다. 애매하게 잘리면 그 넓이가 달라지니까. 뭐 이런 것까지만 설명하면 주기함수에 대충 뭐 느낌으로 올 거고, 하나 설명하고 싶은 것이 이제 계단형 함수입니다. 이건 이제 기말고사 때쯤이라서 학기 시작하면 까먹고 있다가 나중에 또 하겠지. 자, 요게 이제 마지막 실전 개념입니다. 자, 일단 주기함수부터 복습. 주기함수의 표현은 이렇게 되겠지. fx 플러스의 p는 fx다. 맞나?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p다, q다. 요렇게 붙은 게 이제 계단형 함수야.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야 알 것 같으니까 f의 x 플러스 2가 fx 더하기 3이다라는 어떤 점화식 같은 뭐 함수의 관계식이 주어졌다 치자. 그러면 이때 요 함수는 어떤 모양을 그릴까? 자, 연속함수라고 칠게요. 그러면 먼저 0,부터 한번 찍어볼게요. 예를 들어 그냥 0,0이었다고 치자고. 0,0이야. 그럼 2, 얼마예요? 3이야. 그리고 뭐 그 사이의 그래프가 이런 꼴렁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요 x에다가 0부터 차근차근 조금씩 값을 키워가면서 넣어봐. 그러면 f의 2.1은 f의 0.1보다 3 큰 거, 2.2는 0.2보다 3 큰 거, 2.7은 0.7보다 3 큰 거, 즉 모양은 얘랑 똑같은 걸 알 수 있지. 하지만 높이는 3만큼 들어 올렸지. 그러니 얘가 마치 오른쪽으로 얼마 평행 이동된 느낌으로 2, 3만큼 평행 이동된 느낌으로 이 두 번째 바둑판 여기에 이렇게 딱 낑길 거예요.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 그러면 그 다음도 여기에 이렇게 낑길 거야. 맞냐? 이제 요런 함수를 적분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냥 여기로 그냥 예시를 들어볼게. 봐봐요. 이 부분을 잠깐만 S라고 할게. S가 뭐냐면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dx야. 맞니? 자, 그때 내가 뭘 구해보고 싶냐면 이번에는 2부터 4까지의 정적분을 구해볼래. 자, 결과는 그림으로 보면 금방 확인이 될 건데 그거를 식으로 하는 것부터 먼저 공부를 할게요. 요 식변형 테크닉은 수투, 미적분 가리지 않고 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야. 봐봐. 0부터 2까지는 fx가 무엇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나머지 정의역에 대해서는 안 주어지고 이 관계식만 주어진 거예요. 이해되냐? 그러면 봐. 내가 지금 2부터 4까지 정적분하고 싶은데 내가 fx가 뭐식이다 라고 주어진 식은 0부터 2까지만 유효해.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식을 쓸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면 바꿔줘야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바꿀까? 이게 이제 적분의 평행이동 이런 느낌인데 얘를 0부터 2까지의 적분으로 바꿔봐. 시그마의 평행이동이랑 적분의 표현이 똑같아. 2부터 4까지였던 걸 이렇게 덜컹하고 x축으로 마이너스 2 미는 거야. 그럼 식은 반대로 플러스 2로 들어오겠지. f에 뭐라고 쓰면 돼? x 플러스의 2dx. 자, 평행이동으로 이해가 안 되면 시그마의 위끝 아래끝 맞추기로 생각해. 들어가면 F2, 들어가면 F4 같은 이야기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다고. 근데 fx 플러스 2가 뭐랑 똑같니? 그렇죠. fx에 더하기에 3이랑 똑같아. 그 말은 결국은 s라는 거에다가 2 곱하기 3이라는 게 붙겠네. 그치? 또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인테그랄 4부터 6까지가 궁금하다고 치자고. 그러면 얘는 평행이동을 2번 해줘야 될 것 같아. 일단 한 번 덜컹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쓸게요. 이거 생략하고 바로 이렇게 쓴 거 이해돼? 돼? 자, 그러면 이게 인테그랄 2부터 4까지 f에다가 2 곱하기 3 이런 게 하나 붙어 있고요. 근데 요게 또 방금의 경험에 의해서 s 니까 이렇게 되겠지. 맞냐? 자, 이 결과를 그림으로 보면 확연히 보인다. 2부터 4까지의 정적분은 0부터 2까지의 정적분에다가 직사각형 추가 하나 됐다 이거야. 플러스 6이 됐죠. 그 다음 4부터 6까지의 정적분은 기본적인 S 넓이 하나에다가 직사각형 2개가 추가가 됐다 이거야. 맞냐? 그래서 주기함수랑 비슷하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주기함수는 이게 없잖아? 그러니까 0부터 P, P부터 2P, 2P부터 3P 적분해도 항상 뭐 해? 똑같지? 근데 얘는 Q만큼 들어올리니까 0부터 P에서 P부터 2P만큼 가면 얼마만큼 적분값이 커지냐면 PQ만큼 커진다 이거야. 두 번째 칸 이동하면 또 그거 2개만큼 커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계단형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인테그랄 0부터 P, 인테그랄 P부터 2P, 인테그랄 2P부터 3P와 같은 정적분들이 PQ, PQ와 같은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라는 거예요. 알간? 오케이. 자, 얘를 이제 문제에다가 적용을 하고 싶은데, 오늘 왜 이렇게 숙제 해설이 오래 걸렸지? 여기까지 와버렸네. 자, 숙제는요, 이 뒤에 문제랑 관련 없이 오늘 나간 진도까지 다 나가놓고, 다음 수업 시간에 이제 요거를 추가로 풀이할게. 어차피 바이블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자, 그래 잘 보세요. 바이블 어디 풀 거냐면, 숙제. 속도와 가속도는 안 풉니다. 나중에 풀 거예요,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할 거냐면 적분부터 해가지고 어디 전까지 풀 거냐면 페이지로 하게 좀 책 좀 줘봐. 그렇지, 후야. 쭉 넘겨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나오기 전까지. 79번인가 69번인가.
여기까지다. 몇 페이지? 자, 184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오답도 당연히 잘 해오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수고하셨고 숙제 잘 해오시기 바라겠습니다.